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연예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황영웅 그리고 김호중, 두 사람은 동양이더라고요. 울산. 김호중이 좀 선배고요. 황영웅이 조금 후배인데 서로 아는 사이겠죠. 어쨌거나 가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비슷한 처지에 있죠, 지금. 그러왔던 그 성장 환경도 보면 조금 닮은 점도 있어요. 질풍노도의 시간이 있었죠, 한때. 터프가이, 그런 어떤, 과거가 지금 쫙하니 지금 퍼져 있습니다.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고, 소위 안티들에 의해서 그게 너무도 부풀려진, 여진 그런 어떤 측면도 있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은 현재 진행형, 또 한 사람은 거의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사회적 차단 기간이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거의 이제 끝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의 이제 해제될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황영웅에 대한 이 사회의 그 일종의 뭐 벌을 주는 기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것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느냐. 이제 조만간 완전히 공식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고 방송에도 출연하는 그날이 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말이죠. 황영웅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황영웅. 정말 그 사이에도 황영웅이 불렀기 때문에 유명해진 노래도 많아요. 여기 보면은 뭐 영원한 내 사랑, 인생아 고마웠다, 미운 사랑, 함께해요, 천년지기 등등 했어요. 황금빛 인생. 근데 요즘 말이죠. 진짜 히트하는 노래가 따로 하나 있더군요. 바로 황영웅의 그 비상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비상은 임재범의 그 노래로서 아주 그 예전에 엄청난 어떤 그 반응을 이끌어냈던 그런 노래죠. 근데 이 비상을 불러가지고, 정말 가장 큰 어떤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황영웅 비상 380만 뷰 돌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황영웅은요, 건자에 와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찾아보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그 팬들 중심으로 그야말로 뭐랄까요, 그 황영웅에 대한 애정이 정말 가득합니다. 스스로들 어떤 그 파라다이스라고 합니까? 그 팬클럽을 만들어서 황영웅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러죠. 제가 전에 어디를 갔더니 우연히 황영웅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는 버스를 제가 봤거든요. 관광버스. 굉장히 대형 버스더라고요. 거기 보면 황영웅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크게 이 버스 외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황영웅 지지하는 사람들, 황영웅 팬들이 그 차에 이제 가득 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차가 물경 10대도 넘더라고요. 어디를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쫙 하고. 야, 그런 걸 보면요. 황영웅 팬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기어코 그 열정으로 황영웅을 살려낼 것 같아요. 길어야 1년입니다. 길어야 1년. 앞으로 1년 안에 황영웅은 저는, 단언합니다. 방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요, 갖고 있는 그 목소리, 황영웅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황영웅 밖에 없다. 이럴 정도로 목소리 자체가요, 천부적이죠. 저런 미성에다가 중저음을 저렇게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트로트 가수는 쉽게 안 나옵니다. 그야말로 이제 10년 지기 20년, 30년, 그런 어떤, 만에 나올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도 있을 정도죠. 그리고 노래하는 걸 들어보면요. 트로트는 트로트고 발라드도 아주 잘 부르죠. 너무도 목소리가 미성이기 때문에 발라드 부를 때 더 좋은 측면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발라드하고는 좀 다른데 하는 그런 어떤 느낌도 들죠. 비상을 제가 들어보시면 그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임재범의 비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임영웅도 비상을 불렀었죠. 들어보면 두 사람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담백하고 한쪽은 그야말로 여기는 천부적 목소리 느낌이 좀 들고 그렇죠. 자, 서로 취향이 다릅니다. 그래도 담백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많이 있고 또 그거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목소리, 이제 그런 것을 일러서요. 굉장히 정교한 목소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기교적인 그런 느낌도 더 강하고요. 자, 아무튼 황영웅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특히 유튜브 공간에서는요 계속해서 황영웅이 계속해서 자신의 그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황영웅을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요. 본인의 TV도 있어요. TV도 있는데다가 일단 그냥 황영웅 치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노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비상이 현재 382만으로 나와 있고요. 미운 사랑 259만, 뭐 이런 대형 히트곡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제가 찾아보면요. 100만 조회 넘는 노래들이 수두룩해요. 자, 이거는요. 기존에 아무런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 1급 가수들 반열에 이게 이미 올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 같은 이런 어떤 매체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뭐 SNS가 있기 때문에 방송 출연을 안 해도 적어도 자신이 갖고 있는 기량 그리고 노래를 한 50% 정도는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팬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나마도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황영웅에 대한 가짜 뉴스도 나왔었죠. 갑자기 결혼 발표 황영웅도 당했다 뭐 저런 것도 있었죠. 저런 가짜 뉴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유튜브 때문에 저런 뉴스를 자꾸 만들어내는데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 순식간에 그냥 많은 사람이 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되면은 뭐 그거로 끝이에요. 저걸 갖고 벌을 주는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대부분. 저걸 갖고 또 소송을 거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요. 한 유튜브 채널에서 황영웅이 여자친구와 깜짝 결혼 발표 뭐 이런 영상을 공개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제목만 보면 그야말로 황영웅의 결혼 계획을 다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상에는 과거 그가 언급했던 이상형 발언이 담겨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내용하고 썸네일하고 다른 거죠. 주로 이제 완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내용까지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하게 되면은 뭐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썸네일만 갖고 막 과장하거나 극과장을 하는 거죠. 이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황영웅은 이거 말고도요. 최근에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연 콘테스트 그 이후에 차트 순위 발표하는 걸 보면요. 트로스타 주간 랭킹 3주 연속 1위 질주 뭐 이런 식으로 소위 이게 순위 발표에서는 항상 최상위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쉴 틈 없이 내달리고 있고 황영웅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완전히 부활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퇴근길 황영웅은 90도 폴더 인사 플러스 미소의 이제 가수로 지금 널리 알려져 있죠. 황영웅을 그리는 팬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조만간 황영웅은 완전히 팬들 품으로 이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티즌 어워즈 지상중계 6월 27일 날 있었던 건데 전체 부문 1위 김혜윤, 2위 변우석, 3위 황영웅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남자 가수상 1위 황영웅, 여자 가수상 1위 송가인, 음반대상 1위 황영웅 해바라기, 최고 그룹상 1위 포르테 디콰트로, 네오스타상 1위 김지훈, 남자 연기상 1위 변우석, 여자 연기상 1위 김혜윤, 영화대상 1위 파묘, 드라마 대상 1위 TVN 선제 업고 튀어, 대스타상 1위 조용필, 대배우상 1위 나영희, 스포츠 대상 1위 허웅, 셀럽 대상 1위 자이언트 팽TV, 방송 대상 1위 손태진, 교양 대상 1위 MBN 불타는 장미단, 넷 그랑프리 왕중왕전 1위 황영웅, 기업 대상 1위 삼성전자, 기업인 대상 1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팬북 대상 1위 박지현, CF 모델상 1위 황영웅이 무려 5개인가 이렇게 지금 석권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것도 말이죠.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티즌 어워즈 지상중계입니다. 여기서 황영웅의 인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좌우지간요. 황영웅은 이제 고난의 시간을 이제 거의 다 보낸 것 같습니다. 한 70% 정도는 보냈다라고 봐요. 이제 남은 고지가 족입니다. 조금만 더 달리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복권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국민적 복권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에서 인정하는 정식의 이제 가수로서 모든 공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하나의 잘못으로 하나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사형 선고 내리듯 영원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야만의 사회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만큼 뭐 충분히 이제 해금될 이제 모든 객관적 조건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또 한 사람 김호중입니다. 김호중. 자, 두 천재 이야기입니다. 황영웅도 천재고 말이죠.
일각에서는 그 팬들 중에는 천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김호중 또한 이 목소리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목소리. 김호중을 대신할 수 있는 목소리는 김호중밖에 없다. 그 크로스오버 영역에서 클래식과 대중가요를 넘나들면서 그렇게 노래를 소화할 수 있는 인물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김호중의 특징은 트로트보다도 클래식에 있죠. 클래식에. 한국인은 세계적 크로스오버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이탈리아의 세계적 가수 보첼리입니까? 거기와 또 그 협연도 그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무산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안타깝습니다. 안데라 보첼리와 여기 7월인가에 지금 공연에 황영웅도 그 참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세계적 무대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무산됐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거나요. 이 김호중에 대한 이야기 중에 구치소 나오는 날 정해졌다. 충격 근황. 이건 또 뭔가 한번 살펴보면요. 7월에 첫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 단독 최민혜 판사입니다. 김호중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30분 이렇게 지금 지정했습니다. 김호중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도주치상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이 빠졌기 때문에 상당한 그 유리한 어떤 조건을 만들었죠. 재판 결과에서 그게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김호중 혼자 이런 것을 다 저지른 게 아니고 주변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당황한 상황 속에서 일을 그냥 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서툴렀죠. 사실 그 지나치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큰 공연을 앞두고 그리고 또 유명 스타가 이런 게 알려지면 그 충격파를 고려해서 그런지 그걸 무마하려는 은폐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여죄를 또 저지르고 말았죠. 2차, 3차 범죄가 막 터졌습니다. 자, 그것을 놓고 팬들의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내부 그 내적 어떤 환경에서 이해하면은 충분히 안타까워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죠.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랬을까? 그 큰 공연을 앞두고 자기 나름으로도 엄청나게 이제 그 순간 멘붕이 빠졌을 겁니다. 판단이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자, 그런 것도 고려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희대의 악마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되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특히 우리나라 이 인터넷이 지금 완전히 그냥 일반화되고 난 이후에 이런 유명인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도마 위에 생선이 되면 너무도 심하게 칼질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CCTV가 정확해야 됩니다. 뭐 따질 건 따지고 벌을 줄 건 벌을 줘야죠.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안티까지 막 들어붙어 가지고 이 김호중의 안티도 있잖아요. 이들끼리 끼지 뭐 나서서 막 너무도 심하게 공격을 하는 걸 봅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그것은 올바른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식으로 김호중은 재판이 지금 정해졌고요. 재판하는 날 또 많은 팬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응원을 하겠죠. 김호중 힘내라 이러고 뭐 있겠죠. 지금도 전체적으로 김호중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쪽이 거의 뭐 90%입니다. 90%. 자, 그 가운데 이제 저 같은 이런 목소리도 내주는 게 조금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게 건강한 사회고요. 다시 이제 벌을 받고 충분히 이제 죗값을 치르고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 한 천재 이 재능을 높이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천재를 깔보고 뭉개고 그냥 너 필요 없어 이런 식의 사회는 희망이 있는 사회, 건강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미니진, BTS 진, 김호중 울고 웃었던 10대 뉴스. 그 10대 뉴스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김호중 씨 사건은요. 10대 뉴스 중에서도 최상위를 차지하겠죠. 이 세 가지 사건 전부 다 엄청난 사건들인데요. 하이브 대 미니진 끝나지 않은 갈등. 저게 지금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야기고 방탄소년단 첫 군필자 맏형 진 전역했다. 이것 또한 대단히 큰 뉴스고요. 김호중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 충격. 저런 뉴스 동안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사람들의 입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요. 김호중은 이 목소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유무하고 위안을 주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김호중의 노래를 듣고 죽던 내가 살아났어요. 이런 글도 많더라고요. 김호중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김어중 노래를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은 온몸에 병이 온다는 사람도 많아요.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우울증이 오고 이런 사람들. 근데 김어중의 노래로 그 모든 것이 힐링되었어요. 나았어요.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라고 할까? 정신적 위안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또 그럼 좋은 노래를 또 많이 불렀고, 자,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 국민들이, 팬들이 계속해서,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은 그건 야만의 사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그런 것보다는 용서해 줄 줄 아는 관용의 사회, 열린 사회,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황영웅이 이제 저런 식으로 살아나는 것처럼요. 김어중 또한 저는 살아날 것으로 봅니다. 일단 팬들이 똘똘 뭉쳤어요. 지금 팬클럽 중심으로 지금 김어중 구명운동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김어중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은 결국에는 김어중 또한 뭐잖아. 1년, 2년 뒤에는 정상적으로 우리 품에 돌아온다. 그리고 또 다시 공식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감옥 생활을 좀 할지도 모르겠는데 감옥 생활보다는 이왕이면 그 집행유예 같은 것으로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을 이용해서 꾸준히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조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올바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무죄를 제가 선고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 벌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영원히 너 노래하지 마. 이런 것은 안 돼요. 그리고 이 팬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리고 장소 환경 이런 것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자, 울산이 난 두 걸출한 천재 가수 김어중과 황영우 이들에 대한 따뜻한 시각과 세상에 열린 마음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